빛나는 20살 NS홈 쇼핑이 그리는 새로운 세상 그린 디지털. 안녕하세요. 2021년 부산국제광고제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강의를 맡게 된 서비스 플랜 코리아 아트 디렉터 윤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강의에는 레퍼런스 영상과 광고 포스터 및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나눠드리는 거에 초점을 두고자 그렇게 짰으니 너무 심심하게 보지 마시고 편하게 유튜브 보듯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팀워크로 잡았고요. 팀워크, 광고 회사 안에서의 팀워크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요와 필요성, 그리고 개인, 그리고 파트너, 동료, 선배, 더 나아가서 팀, 그리고 그 회사를 이루는 일하는 방식과 필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언급을 좀 할 거고, 잘하는 개인보단 잘하는 동료 또는 파트너가 되는 것을 추구하자라는 목표로 짜여진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팀워크, 이 파트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파트너라는 개념이고요. 더 크게는 좋은 파트너, 그리고 좋은 동료가 되는 법, 그리고 그 과정,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광고 기획자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 기획자, 어카운트라는 직업 타이틀이고요. 한국에서는 AE라고 불려요. 광고 기획자를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광고를 처음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광고 기획자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왔고,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내가 준비하고 되고 싶은 게 광고 기획자는 아닌데? 라는 그런 기로에 섰던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광고 기획자는 광고판을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전략을 만들고 쉽게 브리프를 만들고 어떤 광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하고 책임지고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급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 이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무언가를 만든 걸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아트 디렉터와 카피라이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이제 광고는 아트 디렉터와 카피라이터가 만든다라고 써놨는데 이건 제가 독일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첫 수업, 첫 OT 때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광고 기획자라는 개념이 남아 있었는데 이 둘이 만든다에서부터 더 많은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만든다라는 건 제작한다는 거고, 그리고 광고 회사 안에 기획팀과 제작팀으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기에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만들고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에 흥미를 느끼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제작에 관한 아트 디렉터와 카피라이터라는 직업,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일, 어떻게 보면 다른 일을 해요. 같이 팀으로, 한 페어로 파트너로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제작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파트를 나눠서 분담을 하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각자의 파트에 있어서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은 서로를 채워주는 보완 관계고요.
무엇을 전달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항상 연구하는 팀 동료입니다. 아트 디렉터와 카피라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팀과 제작팀으로 이루어진 광고회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일이 진행을 되고 일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른쪽에 간단한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본의 아니게 오징어 게임이 됐네요.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저기 이거 잘 만들지 않았어? 나 만들고 오징어 게임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오징어 게임.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광고주가 있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광고를 의뢰하는 입장이죠. 이러한 저러한 광고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안에 마케팅 팀이 있어요. 마케팅 부서, 뭐 광고 부서, 뭐 홍보 부서, 전반적으로 마케팅 부서가 있고 그 마케팅 부서를 통해 광고 기획자라고 하는 A라고 돼 있죠. 어카운트에게 의뢰가 들어와요.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런 광고를 만들었으면 해요. 하면 광고 기획자가 마케팅 전략을 짜죠. 마케팅 전략을 짜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제작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팀장이죠. 통해서 전달을 받으면 아트 디렉터, 카피라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루어진 팀으로 제작 아이디에이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는 거예요. 만들어진 아이디어. 아트 디렉터, 카피라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루어진 제작팀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이걸 다시 광고 기획자로 넘기고 광고 기획자는 마케팅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광고주 컨펌이 만들어지면 이제 제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광고 현업에서 꼭 순서가 위에서 밑으로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중간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서 이제 밑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광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광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광고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에 영순위에 대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광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예산이 없이 광고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클라이언트 마케팅에서 예산이 잡히고 그게 어카운트로 넘어온다면 그 어카운트에서 제작팀이랑 이러한 광고를 기획하고 만들고 제작팀은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걸 다시 어카운트에게 넘기면 어카운트가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제작 컨펌이 떨어지면 이제 광고 제작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에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에 굉장히 유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체계다.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에 빛이 나는 솔로는 광고회사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감사하게도 인턴 생활을 경험하고 이제 첫 주니어로 독일에서 실무에 들어갔을 때 첫날 아침 9시 4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첫날 이제 컴퓨터를 켜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CD님이죠. 이제 CD가 저한테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인사말이었죠. 첫 인사말이 Don't be an asshole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면은 싸가지 없는 애가 되지 마라는 뜻이었는데 이 뜻을 한 1년 지나고 알았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였고 제가 특정 학교를 나오고 수상 이력이 좋고 내 포트폴리오가 좋다고 해서 조금은 날고 기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알았는지 그 CD 분께서 독일 나이 드신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초반에 기선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래서 결국에 팀워크 안에 빛이 나는 솔로는 없다. 빛이 나는 솔로는 제니뿐이다. 해외 경험과 해외 취업 관련돼서 학생분들에게 좋은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해외 경험, 해외 취업을 혹시나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유학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취업 비자를 받고 그 상태에서 정식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취직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또 외국에 나가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해외 법인이라고 하죠. 해외 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작팀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현지 채용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언어적인 거나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그걸 부양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회사도 물론 있고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힘들겠죠.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꿈을 높게 잡고 주재원을 노려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광고회사 안에서 팀들이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이 안에서 팀워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를 알았으니 그대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광고회사에 취업하려면 광고 관련 학과를 꼭 전공해야 할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광고를 만들고 싶어, 광고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해서 광고 기획자가 되고 싶은 건지 아트 디렉터가 되고 싶은 건지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은 건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트 디렉터를 준비하신다면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트 디렉터가 다뤄야 되는 툴은 아니지만 다루면 좋은 툴들이 굉장히 많죠.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트 디렉터가 되는 방법 관련 학과에 관해서는 보통은 디자인 베이스로 많이 가고요. 이 디자인 안에도 그래픽이며 3D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며 기본적으로 아트웍을 다루긴 하지만 뭐 영상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2D 이제 일러스트로 나눠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야를 가는 어느 학과를 가셔도 결국엔 다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학과를 정해서 가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장 좋아하는 학과에 가셔서 다른 것들도 같이 다 배우시고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트 디렉터가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다뤄야 되는 툴도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관련된 학과는 굉장히 뚜렷한 점이 있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예로 아까 설명드렸던 클라이언트에서 기획으로 넘어가고 제작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게 영상일 경우 이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영상이 제작이 되는데 이때 아트 디렉터가 적어도 영상에 쓰이는 조명과 카메라와 렌즈와 이 색감,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 만들어야 되지는 않지만 그 만드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이거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그래픽 작업 해가지고 하면은 알아서 다 만들어 주겠거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트 디렉터 관련 학과는 이렇게 조금 뚜렷하다, 원하는 게 있다,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채워야 되는 분들은 차차 경력이 쌓이면서 채워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 준비하시면 된다. 다음으로 카피라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멋있는 한 줄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줄, 물론 맞죠. 그것도 카피라이터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카피라이터는 기본적으로 아트 디렉터와 함께 아이디어를 뽑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안에 메시지를 넣고 그 넣은 메시지에 스토리 빌드업을 하고 이 전반적인 아이디어 전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글을 쓰고 이쁜 글을 쓰고
캐치한 단어를 써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 더 크게는 전반적인 아이디어 전략, 어떻게 아이디어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이기에 혹시 카피라이터를 준비하신다면 배우고 익혀야 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관련 학과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자면 대표적으로 광고홍보학과가 있겠죠. 그리고 신문방송학과, 뭐 마케팅 관련 이제 경영학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도 봤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 그 인사이트를 찾고 움직이기 위해 심리학과를 가시려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심리학과를 준비를 하신다면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의사가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광고 기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결국 비즈니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마케팅이고 그 마케팅 안에 광고라는 영역이 있는 것이기에 이걸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비즈니스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마케팅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혹시나 이쪽 분야를 준비하시고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관련 학과의 커트라인이 조금 높은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과도 추천드립니다. 철학과에 가셔서 심오한 철학의 세계를 공부하시고 카피라이터를 준비하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트 디렉터와 카피라이터 준비를 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이유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인데 인사이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분의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 사실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연구하고 찾는 연습을 하시고 탐구하시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셨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광고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고요. 학창시절 주로 어떤 경험, 활동들이 광고회사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죠. 하나 둘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흥미로워지세요. 흥미로워지시고 흥미로워지기 위해 다양한 것들에 흥미를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흥미로워지는 것도 능력이고 흥미를 갖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워져야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와 흥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다룰 거긴 한데 결국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직업 커리어를 설계하는 과정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능력과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경험, 활동들이 광고회사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흥미로운 사람들을 찾고 만났다면 그 다음으로 A팀을 만드는 걸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파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봐야 나의 단점을 찾고 장점을 찾는데 단점은 보완하면 되는 거고 장점은 부각시키면 되는 거니까 팀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보시고 팀 찾는 거 어렵지 않죠.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그 대학교의 연합동아리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광고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좀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경험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팀을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그 팀원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의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어떤 경험, 활동들이라고 물어보셨는데 대표적으로 대외 활동, 공모전들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이것도 공모전이니까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건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을 만들었어요. 팀을 만들고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인스피레이션, 모티베이션,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라고 적어놨는데 서로에게 항상 영감을 주고 그 준 영감을 받아 움직이신 다음에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없이는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광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TV에서 본 재밌는 광고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또는 공익 광고라고 불리우죠. 선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광고를 보고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어. 또는 아주 멋있는 카페 한 줄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라이터. 보통 대부분의 광고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어서 광고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스피레이션과 모티베이션 이 두 가지를 항상 찾으시고 항상 나누시고 그 안에서 상상을 하시고 크리에이티브 만들어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티브 결국 창의적이라고 한다는 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혁신이 될 수도 있고 재미가 될 수도 있고 반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날카로운 정곡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탐구하시는 거 그런 마음가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험들이 있냐 공모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자면 공모전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그 목표를 성취하는 광고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취감인데 성취감 없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없다고 봐요. 좋은 월급이 성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성취를 느끼신다면 지금 또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공모전들이 존재하니까 공모전 팀을 이뤄서 공모전에 계속 도전해 보시는 거. 입상이 감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진 입상이 중요하다고 해야 돼? 공모전 준비 자체로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입상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겠지만 입상하지 못할지언정 입상보다는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거에 더 초점을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안에서 내가 아트 디렉터가 될지 카피라이터가 될지 또는 광고 기획자가 될지는 경험하지 않고는 사실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쟁이라 하면 저희는 자격증이 없는 기술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계속 습득하고 익혀 나가야 된다는 직업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공모전 그리고 광고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성취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평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면 아이디어가 잘 나올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배운다는 거는 사고의 깊이와 메커니즘을 높인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아이디어 전개도 같이 늘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될 만한 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인문학 책으로 인사이트를 많이 찾을 수 있겠죠. 소설책으로 상상력을 높이실 수도 있겠고요. 시나 수필 같은 걸로 메시지 전달 기법에 대해서 익힐 수도 있겠죠. 동기부여 책들 많잖아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관련된 책들을 읽으시면 또 다른 꿈들을 꾸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 크리에이티브 하다라는 말 안에는 만들어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조해내는 거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하다는 건 단순히 이미지네이티브, 상상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디에이션에 꼭 필요한 거죠. 레퍼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레퍼런스에 있어서 레퍼런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강조를 하자면 좋은 광고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날고 기는 사람들, 더 대단한 사람들,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자본 얘기를 또 하면 안 되지. 좋은 레퍼런스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거를 아주 많이 추천드립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그 TBCF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 사이트로는 Edge of the World라고 외국에 이제 온에어되는 광고들을 매일 체크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광고가 나왔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설레이고 자극이 되는 일이기에 레퍼런스를 많이 찾으시고 아카이빙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모으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아트 디렉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 레퍼런스에 있어서 뮤직비디오만큼 좋은 레퍼런스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뮤직비디오라고 하면 정말 종합예술인데 그 안에 시각적인 효과와 그리고 그 노래 그리고 그 안에 또 담기는 메시지 이게 또 그룹이라면 그 그룹 그 개별마다 뿜어내는 그 개성을 표현하는 기법들이며 요즘에는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많이 되고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영화 또 좋은 영화들이 많죠. 영화에 대한 부분 또 뒤에서 가볍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카피 쓰시는 분이면 지금 쇼미10이 시작됐잖아요. 랩 가사를 써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 펀치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펀치라인. 그 펀치라인을 만들기 위해 앞에 서사를 조금 넣는데 저는 그 기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라면 아주 멋있는 펀치라인 한 줄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좋은 레퍼런스 안에는 뭐 전시도 있고 뭐 아트페어도 있고 뭐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영화를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일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른 찾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진학에 있어서 그리고 실무 시작에 있어서 좋은 결정들을 하실 수 있는 밑거름들이 되니까 레퍼런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VR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VR로 외국 여행을 하는 건 외국 여행을 한 게 아니죠. 가봐야 되겠죠. 느껴보고 보고 만져보고 맡아보고 들어봐야 되는 것들이죠. 경험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 자체가 무언가를 경험하기 굉장히 어렵긴 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간접 경험도 좋은데 이왕이면 직접 경험을 해보시길 간접 경험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들은 사실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직접 경험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저희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 MZ세대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똑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은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 10분이 주어지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하라고 하면 구글 네이버 통해서 다 찾을 수 있고 그거를 스크랩하고 편집해서 하나의 정리된 텍스트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소화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그 인사이트들을 좋은 크리에이티브에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접 경험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을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다 가질 수 있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그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광고라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그 마케팅이라는 영역 안에 광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빼놓고 광고를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죠. 공익광고며 NGO 단체들이 운영하는 캠페인에 광고를 만들어도 그 안에 돈이 들어가요. 제작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광고를 돌리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아이디어는 돈으로 사는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레퍼런스를 찾는 과정이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곳 안에는 이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날고기는 작업물들을 갖다 놓거든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있죠. 넷플릭스를 보시면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넷플릭스 안에 좋은 영화, 시리즈도 있을 수 있는데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게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아이디어가 들어간 모든 작품들을 흡수하시고 해석하시길 바래요.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 강하게 믿습니다. 또 하나로는 유튜브 컨텐츠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보통 트렌드 안에서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 컨텐츠들로 인해서 트렌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트렌드 안에는 분명히 그 트렌드 안에는 돈들이 따를 것이고요. 그 돈으로 아이디어들을 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컨텐츠들. 기회가 되신다면 팀을 이뤄 만들어도 보시고 기획도 해보시고 진행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끝났네. 자, 이렇게 광고회사 안에서 팀워크란 주제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해야 하는 것들, 도움이 될 것들을 나눠봤습니다. 아쉽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질의도 받고 재밌는 것들을 나누는 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강의에 많은 영감을 준 조성배 카피라이터님께 감사함을 전하고요. 남은 공모전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좋은 팀원들을 찾고 재밌는 작업들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